요양원만은 피해보자 친구와 모여 살며 품앗이. 베이비붐 세대가 늙어가고 있다. 이들은 앞세대와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노년에 돌봐줄 가족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다. 도움이 필요하기는 그들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노인 돌보미는 갈수록 구하기 어렵다. 이제 인생의 마지막 3분의 1을 어떻게 살지 생각할 때가 됐다. 이 주제에 관해 사회학, 심리학, 노인학 그리고 정치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본다. 요하네스 퇴네센 65은 50대 중반부터 늙어서 절대로 이렇게 살지는 않겠다는 확고한 그림을 그렸다. 그는 큰 집에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고 자녀는 그저 의무감에 찾아올 뿐이고 그러다가 언젠가 기력이 완전히 없어지면 양로원으로 가는 일은 피하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래서 심리학자이자 기업 컨설턴트인 퇴네센은 약 10년 전 행복한 노년이라는 꿈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과 조합을 결성해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도르마겐시의 멀티세대 주택을 건설해 2018년 이곳으로 이사했다. 그는 지금 반려자 에다 슈타이거 59 세무사와 함께 나보도 단지 지상층의 7호 아파트 개방식으로 지어진 부엌의 식탁에 앉아 있다. 나보도는 도르마겐시의 이웃과 함께하는 주택의 머리 글자를 딴 프로젝트다. 퇴네센은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늙으면 친구들과 이웃해 살겠다고 늘 생각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프로젝트가 처음 희망했던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부족해지는 노인 돌봄 인력. 여러 세대가 자유롭게 모여 사는 이 단지엔 큰 정원이 있고 아이들도 많이 산다. 이런 환경을 보는 퇴네센은 기쁘기만 하다. 방학이 시작하는 날이면 아이들이 단지 사이로 뛰어다니면서 갓 받아온 성적표를 이웃 어른들에게 보여준다. 퇴네센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역할을 살짝 해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소가 라토우르스 가르텐. 1번지인 단지에는 총 23가구가 있고 현재 모두 입주했다. 주민 나이는 1살에서 90살 직전까지 다양하다. 신축 건물 가장자리에 서 있는 알록달록한 우편함들, 집 벽에 기대놓은 아이들 자전거, 진흙으로 빚은 꽃 화분이 눈길을 끈다. 집을 빙 둘러싼 발코니는 가구별로 분리하지 않고 모두 이어져 주민들이 서로 쉽게 오갈 수 있다. 입주 초기에는 나보도와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어떤 종교 집단인가요? 라고 묻기도 했다는 일화를 퇴네센은 들려줬다. 퇴네센이 그가 속한 세대의 대다수 사람과 구별되는 점은 단지 거주 방식만은 아니다. 무엇보다 그는 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노후 문제를 심사숙고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다. 이들 대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태도로 인생의 황혼기를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 세대 중 절반 이상이 자가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한다. 그리고 3분의 1 숫자로는 약 600만 명이 혼자 산다. 언젠가 이들 인구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든가 양로원에 입주하면 이들을 돌볼 전문 인력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요양 인력의 도움에 의존하는 노인 수가 2035년까지 4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독일경제연구소의 통계가 있다. 이는 최대 15만 명의 노인 돌봄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베이비붐 세대는 말하자면 눈을 감은 채 간병인 대참사를 향해 돌진하는 셈이라고.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사립대학의 독일인 사회학자 토마스 드루이엔과 그의 동료들은 간병학 연구소 22에 경고한 바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5,468살 독일인 1,063명 중 약 80%가 훗날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 아무런 계획도 세워놓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어떻게든 되겠지 식의 태도는 이 세대의 삶과 관련이 있다. 당시 이 연구를 소개했던 신문 기사는 베이비붐 세대는 역사적으로 혜택받은 조건에서 태어나 선택지와 다양성이 풍부한 생을 경험했다며 이 세대가 간병인 의존이나 궁핍 같은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질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묻는다. 간병인이 필요 없더라도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의 부모 세대가 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의 사회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 전통 가족은 의미가 퇴색했다. 수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끝나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멀리 떨어져 삶을 영위하는 사례가 많다.
베를린의 독일 노후문제연구센터에서 일하는 심리학자 올리버 훅스홀트는 이 사회 변화를 숫자로 정리했다. 1996년에 성장한 자녀 중 약 38%가 부모와 이웃에 살거나 같은 도시에 살았다. 2014년에는 그 수치가 약 26% 줄었다.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커서 부모의 집 가까이에 거주하는 확률은 적어진다. 그렇다고 이 부모들이 이전 세대 부모보다 더 많이 외로워한다는 말은 아니다. 훅스홀트는 가족 간의 연대감이 거주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약해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더구나 요즘은 직접 만나지 못해도 스마트폰으로 가족 대화방을 만들어 부족함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지 않은가. 또한 요즘은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이 이전 세대 은퇴자들보다 몸이 훨씬 건강한 경우도 많다. 평균 수명도 늘었다. 관습적인 가족의 연대 대신 친구와 지인들이 그 자리를 메꾸는 변화도 생겼다. 이는 본인이 선택한 관계이기에 가족이나 친척보다 오히려 더 질이 높은 관계가 될 수도 있다고 독일 카셀 대학의 사회학자 야노슈 쇼비는 말한다.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 훅스홀트도 설문조사에서 친척이 아니라 친구들을 가장 가깝고 중요한 인물로 언급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며 이 의견에 동의했다. 이는 좋은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는 친구들과 무언가를 함께 도모하는 이들이 노후에 더 행복하게 산다는 사실을 학술적으로 증명했다. 이전 같으면 노인의 친척들이 해냈을 지원 활동이 인적 네트워크에 바탕을 둔 자발적 활동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했다. 친구들이 생필품을 사고 집 안청소를 해주는가 하면 서로 말 상대가 돼주기도 한다. 훅스홀트와 쇼빙 같은 연구자들은 여러 조사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입증했다. 그렇지만 고전적 개념의 가족이라는 의미가 사라지면서 노년의 외로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유에서 연방정부의 가족부 장관 리자 파우스는 현재 고독대처 전략을 개발 중이다. 녹색당 소속인 이 여성 장관은 많은 국민이 외로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배우자가 사망한 노인, 친구 수가 점점 적어지는 노인, 혼자서는 외출할 수 없는 노인이 흔히 이 외로운 인구에 해당된다. 자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활동이 줄면 친구 범위도 함께 축소된다. 노후 연구가 훅스홀트는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을 때 이를테면 누군가 노쇠했거나 치매에 걸린 경우 친구들의 지원으로 과연 어디까지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지 우리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설령 친구들의 도움을 받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간병 인력 부족이라는 비상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또래와 친구 관계를 맺고 이는 친구들도 같은 시간에 함께 늙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친구들의 도움이 간병 인력 부족의 궁극적 답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잠재적으로 도움을 줄 사람이 이웃집에 산다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독일 연방가족부는 2020년 말에 익숙한 형태로 살기라는 본보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함께 사는 거주 형태를 실현하는 게 목표다. 멀티세대 거주를 도모하는 자발적 아이디어를 후원하는데 현재 카셀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러한 개념의 주택단지가 건설 중이다. 훅스홀트는 노인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다른 사람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곳에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크리스티안의 슈베데스키 62와 하랄트 슈베데스키 63는 그래서 위엔에서 살다가 네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자 이곳 도르마겐으로 이사했다. 두 사람은 반려견과 함께 14호 아파트에 산다. 크리스티안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과 부대끼며 사는 건 힘들 때가 많다. 여기 거주한다는 게 보들보들 편안한 클럽 생활은 아니다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얼마 전밤 기차를 타러 갔다가 열차 운행 중지로 쾰른 중앙역에 덜렁 남겨진 적이 있었다. 한밤중에 나보도 대화방에 연락하자 이웃 사람이 당장 차를 갖고 달려와 크게 도움을 받았다. 이웃끼리 서로 돕는 건 나보도 공동체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누구도 그것을 의무로 여기지 않는다. 서로 간병해준다는 조항도 없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필요하지도 않았다. 나이가 아주 많은 주민을 위해서 이웃들이 장보기를 대신해준다. 장보기 목록에는 군미배를 한 곰 모양의 젤리도 있는데
이웃집 아이들이 서로 연결된 발코니로 나와 현관문을 두드리면 90살 가까운 이 노인이 젤리 사탕을 나눠주곤 한다. 다만 한 아이에게 하루 꼭 한 개씩이라는 규칙을 지키면서 말이다. 4호 아파트에는 크리스타 그라이펜베르크 61가 산다. 이 여성은 나보도 조합의 창립 회원인데 병을 앓아 전기 휠체어에 앉아 생활한다. 그는 개인 비서를 채용해 도움을 받으며 일상생활을 한다. 이웃들은 나를 보면서 아하, 여기서는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도 무난하게 잘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 그라이펜베르크는 아파트가 비면 지원자 중에서 새 입주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나보도와 비슷한 공동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도르마겐시의 녹색당 당원들도 여기로 견학 왔다. 자율성 요구 수준은 높아. 그라이펜베르크는 여기로 온 건 나에게는 복권 6자리가 당첨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여러 가족이 조화롭게 공동체를 이루는 다른 사례도 있지만 현재 자신에게는 나보도 공동체가 가장 잘 맞는 거주 형태라고 단언했다. 노후 연구가 쇼빈도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이러한 주거 형태를 가장 적절한 미래형 모델로 꼽는다. 앞으로의 노년층은 지금과 다른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요양원에 있는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나 전쟁 직후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라면서 반면 그 뒷세대는 자율성 측면에서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높은 요구 기준을 갖고 공동체로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다만 쇼빈은 나보도 공동체가 특정 고객층, 즉 자발적으로 주택단지 계획을 세우고 전력을 기울여 건축할 사람들에게만 해결책이 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기가 노쇠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때 적당한 주거 공동체를 찾는 건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러한 형태의 거주지에는 일찌감치 입주해 적응 시간을 가져야 한다. 코르넬리아 두메 64와 귄터 두메 73도 같은 의견이다. 귄터는 70살이 돼서 입주하는 건 너무 늦다면서 그때엔 공동생활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적다고 말했다. 그의 아내 코르넬리아도 처음 여기 입주에 맡아서 했던 과제 몇 가지를 지금은 젊은 세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고 말을 거들었다. 이 부부의 13호 아파트는 거의 모든 벽을 장밋빛으로 칠하고 위에 니스를 발랐다. 소파는 새빨간색이다. 벽에 색칠하기 전 이웃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면 이웃이 힘들여 모든 벽면을 다시 원상태로 하얗게 칠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메 부부에게 허락받는 과정은 별 문제가 아니었다. 나보도 주민은 어쨌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니 말이다. 새 입주자 선정, 정원에 피자 화덕을 설치하는 문제, 쓰레기 수거장에 지붕을 설치하는 일 등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사안 하나하나에 각 실행팀이 조직되고 마지막에는 현 입주자 전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회의를 열어야 한다. 코르넬리아와 귄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텐에서 각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했다. 부부는 여기 오기 전에도 오랫동안 다른 가족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자녀들은 이웃 간에 문을 열어놓고 사는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다가 큰 주택의 노인들만 덩그러니 남는 상황이 되자 부부는 도르마겐으로 이사왔다. 친구 공동체 운영의 한계. 이 공동체도 언젠가 한계에 도달하리라는 것을 이들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코르넬리아는 여기 사는 사람 중 누군가가 치매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질문을 던졌다. 자기와 남편에게 나보도는 최상의 주거 형태이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마지막 단계는 결국 요양원에 갈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두 사람 모두 여기서 죽음을 맞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소파 침대에 함께 나란히 누워 잠이 든다는 건 현실성 없는 얘기다. 그렇더라도 생애 마지막 날까지 자기 집에서 살다 임종을 맞는 것, 일상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져도 익숙한 환경에서 분리돼 요양시설로 강제로 보내지지 않는 것. 이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은 여기 사는 모든 입주자의 소망이기도 하다.